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60분 정도로 마치려고 그래요. 이 바쁜 시간을 저 길게 붙잡고 이럴 생각 없고, 사실 이 자리가 학원 홍보 자리는 아니에요. 재원생 학부모님들을 위한 자리고, 이런 식으로 가르칠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계몽. 웃기죠? 계몽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웃긴데, 재원생 학부모님들이 잘 아셔야, 우리 아이들이 잘 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아셨으면 하는 마음 플러스 이렇게 좋은 걸 재원생 학부모님이 우선인데요. 그럼 재원생 아니신 학부모님도 같이 들으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자리도 있는데 그래서 함께 모신 자리긴 합니다. 완전 그동안에 했던 이 설명회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라 저도 처음 하는 설명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조심스럽긴 하고 준비도 많이 한 설명회라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비슷한 설명회를 저는 그러니까 학부모님께 먼저 하고 방학 동안에 저희 학생들한테 할 거예요.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학생과 학부모님 함께 초대해서 이걸 어떻게 꾸밀까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일단 특강하는 학생들, 중학생들 중심으로 먼저 깔 생각이에요. 어떤 식으로 할까가 지금 고민 중인데 학생과 엄마가 함께 들으면 어머니들이 직장에 계시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함께 들으면 정말 좋을 자리일 것 같아서 현재 6학년 이상부터 어떻게 해볼까 지금 짜고 그 기획안이 나오면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기본적인 목차 7가지로 제가 나눠서 알려드릴 건데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인데 오늘 온 학생들의 대부분의 분들은 중학생 학부모님도 계신데 대부분 예비 중1, 예비 6학년 학부모님이에요. 이세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를 처음부터 살짝 안내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저희 학원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쫙 돌렸어요. 이번 주, 지난주에 걸쳐서 돌렸습니다. 질문은 위와 같습니다. 급식은 맛있냐? 정말 아이들한테 줬어요. 이렇게 주면서 사탕을 먹여가면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급식 맛있냐? 어떤 급식이 맛있냐? 반찬은 맛있냐? 이래 가면서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근데 바로바로 진지하게 물으면 아이들이 지레 겁먹고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지한 질문 반, 덜 진지한 질문 반 넣었습니다. 근데 급식 중요하지 않아요? 수행평가에 대해서 제가 수행평가만 물으면 아이들이 싫어요, 짜증나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서 이렇게도 묻고 저렇게도 묻고 다양하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냐? 요즘 수행평가가 우리 때랑 달라요. 우리 때면 정말 너무 조선시대 같아서 우리 때 얘기하면 되게 웃기지만 요즘 수행평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뒷부분에서 얘기를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예전의 수행평가랑 정말 다르게 대학 갈 때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네, 대학 갈 때 정말 중요합니다. 수행평가가. 그래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도 중요해요? 당연합니다. 고등학교 때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중요합니다. 왜냐면 중학교는 고등학교 때 축소판이에요. 중학교 때 못하던 놈이 고등학교 때 잘하느냐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중요해요. 중학교 때 성적이 고등학교 때 반영이 되어 특목고 갈 때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특목고 안 가고 일반고 갈 건데요. 그래도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해요. 이유는요. 특목고 가지 않아도 특목고 갈 거라면 당연히 중요해요. 무조건 A를 맞아야 되는데 특목고 안 가더라도 그거를 연습하는 과정이 중학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하는 아이가 있다면 대충 하지 않게끔 하는 연습을 어머니가 미리 말을 해둬야 우리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대로 크는 경향이 있어요. 교육은 가스라이팅입니다. 맞죠? 엄마가 얘기하면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엄마 앞에서는 에이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아이 머릿속엔 그게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요. 네. 자, 그러면 아이들의 답을 종합한 걸 조금 알려드려 볼까요? 우리 선배들이 말한, 우리 아이가 갈 학교에 선배들이 말한 것. 인기 많은 동아리, 이건 반만 들어주세요. 아니, 이건 진짜기는 해요. 아무래도 활동적인 걸 좋아하더라고요. 축구부, 배구부, 농구부, 남자아이의 대답입니다.
여자아이의 대답, 고덕중 중학교 2학년이 쓴 여자아이의 대답인데 인기 동아리 얘는 스포츠라고 썼고요. 남자아이는 더 자세하게 썼더라고요. 축구부, 배구부, 농구부. 확실히 대답이 다른데 결론은 이제 운동하는 동아리가 인기기는 해요. 그러면 학부모나 학원 원장인 제 입장으로 이게 인기일 것인가? 이쪽 안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원래 부모 마음과 우리 아이의 마음은 이렇게 동상이몽인 경우가 많긴 합니다.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갈 학생들에게 학습 조언에 대해 적어주세요 라는 거를 썼어요. 대충 쓸까봐 열심히 잘 쓰면 추팝춥스 준다고 썼더니 얼마나 진심으로 썼는지 모릅니다. 진짜로요. 진심으로 써서 나온 게 뭐냐면 대충 공부하지 말고 국어 공부랑 과학 공부를 하라고 중1짜리가 썼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쯤 국어 공부랑 과학 공부를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썼어요. 중1 아이가 국어랑 과학이 어려웠나 봐요. 중1 남자아이가 쓴 얘기고요. 중2는요. 중2 여자아이가 쓴 얘기입니다.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성적 반토막 난다 라고 썼네요. 고덕중 1학년 남자아이가 쓴 얘기입니다. 5번에 수행평가가 어려웠다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5번에 대한 질문을 뭐라고 썼냐면 선생님께서 잘 안 알려줌. 이거를 저는 어떻게 분석했냐면 불친절하다. 이거 고덕중 아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만약에 유튜브에 올리면 고덕중 선생님이 보시겠네요. 근데 제가 분석하기로는 고덕중에 아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1200명 가까운 아이가 학교에 다녀요. 1200명을 아이가 다니는데 저는 그렇게 불친절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아이가 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알려줬는데 잘 캐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기도 합니다. 첫째, 알림장이라는 게 없죠. 자기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야죠, 뭐. 2번 얘기해주고 3번 얘기해주고 4번 얘기해주는 그렇게 친절한 선생님은 없고요. 과목별로 선생님이 다르시기 때문에 내가 알아가지 않으면 내게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안 되는 걸 엄마가 챙겨주든지. 근데 엄마도 바쁘면 이걸 누가 챙겨주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뭐? 오늘 수행하는 날이야? 또는 전날 뭐라고 오늘 수행이야? 오늘 학원에 왔는데 눈이 막 이렇게 애가 계속 졸아요. 왜? 어제 뭐 했어? 게임했니? 저 수행하느라 어제 3시간 잤어요. 이런 일이 우리 아이한테는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현실은 이런 아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거. 그러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지금부터 잘 아이에게 대화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 좋겠죠. 13번은 저를 위해서 썼습니다. 하버드 브레인 영어 시험 대비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왜냐면 좋았던 거를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어떤 점이 좋았냐? 저희 학원은 티칭식 학원은 아닙니다. 많은 재원생 학부모님은 알겠죠? 제가 티칭식 학원에서 오랫동안 1타 강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티칭식 강의에 단점을 잘 알아요. 물론 좋은 점이 많습니다. 제가 가져가는 좋은 점은 티칭식은 제 수익률이 좋습니다. 제가 이 학원을 운영할 때. 그래서 티칭식을 하면 제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대1 개별을 하는 건 티칭식의 단점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구멍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걸 알아서 티칭식의 모집이 더 힘들기도 합니다만 저는 구멍을 메꿔줘야 되는 게 진짜 공부라 생각해서 저는 제 철학으로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긴 합니다. 모집이 더 힘들기도 하고 때론 학부모님을 더 설득해야 되는 면이 있는데 이게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뭐 다른 또 제 논리가 생기면 그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저는 이렇게 티칭으로 하는 건 방하게만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티칭으로만. 아직은 저는 저만 믿는가 봅니다. 근데 또 다른 믿는 저 정도 가르치는 사람이 생기면 또 모르겠죠. 또 다른 티칭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제가 저만 믿나 봅니다. 티칭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는 1대1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좋았냐라고 아이들한테 진짜 물었습니다. 만족이 안 되면 안 좋은 거 써도 된다. 왜냐면 이건 저만 볼 거거든요. 그랬더니 자, 강명중 2학년 남자아이입니다. 타학원에 다니다가 이번에 저희 첫 시험을 보고 점수가 15점 오른 남자인데 1대1 개별이다 보니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보통 중2는 사춘기가 많아요.
타학원에 다녔는데 중2 되면 지금 중2 어머니도 여학생 어머니가 계시네요. 다른 학원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어머니들한테도 오실 거예요. 학원비를 냈는데 애가 안 간다고 거부를 한대요. 어머니는 이번 달까지만 다녀라. 그런 경우가 우리 집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이는 안 간대요. 참 우리 시절과 다르게 고마운 줄 모르는 시대의 아이들입니다. 그쵸? 이번 달까지만 다녀라. 환불 안 해준다고 거기서 그런다. 이번 달까지만 다녀라고 그렇게 소원을 하는데 엄마 마음과 다르게 안 다닌다고 그래서 저희 학원에 온 아이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등록하실 때 저한테 하는 부탁이 이런 일만 없게 해달라. 만약에 아이가 중간에 그만두게 했을 땐 그러면 이번 달까지라도 다니게만 해달라. 얼마나 부탁이 구구절절해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알겠다. 그러면 그만두는 날이 오더라도 이 달 끝까지는 다니게 해드리겠다. 이게 너무 진짜 제가 학부모고 학부모님 나이가 제 나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늦게 낳아서 제 아이랑은 나이가 차이가 나지만 저는 중2 아이가 없지만 그냥 그 마음이 저는 전달이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알겠다. 저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는 환불을 다 해드리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근데 그런 아이가 쓴 글입니다. 1:1 개별이다 보니 질문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답변이라고 썼어요. 근데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왜냐면 특징시기에서 하다 보니 질문을 하는 게 중2 남자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려웠을 것이고 근데 우리는 딱 선생님이 개별로 밀착으로 붙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말 못하는 아이가 말을 했을 것이고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고덕중 2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얘는 만족했던 점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습 느낌의 공부라고 썼는데 저 이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공부는 정말로 자기 혼자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학부모님 입장으로는 선생님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말을 해주는 게 공부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200% 알거든요. 저랑 마음이 생각이 다르실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머니들이 앉으셔서 저랑 의견이 같을지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부는 자기가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공부라고 생각하지 선생님이 2시간 내내 다다다다다다 떠들면 공부를 다다다다다 한 것 같지만 정말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고등학생은 그래서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비단 고등학생만이 아니에요. 앉아서 애도 그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로. 여기서 아이라는 건 초등학생부터예요. 초등학교 전 1학년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시간. 그럼 이제 어린아이는 시간 내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게 짧을 뿐이지 자기가 생각하고 자습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자, 고덕중 2학년입니다. 자기 주도로 자습하는 느낌의 시간이 좋았대요. 네. 그리고 모르는 걸 물어보는 공부. 아까 그 강명중 2학년 남자아이랑 같은 얘기예요. 모르는 걸 물어보는 공부. 저희는 1:1로 밀착으로 붙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아이 어머니가 안 오셨는데 자, 수행평가 어려웠다면 이 아이 말고 다른 아이요. 기타 의견에 하버드 브레인의 영어 시험 대비 어떤 점이 좋았나요? 라고 물었더니 얘는 1학년이에요. 고덕중 1학년은 1학기에만 시험을 봤습니다. 1학기 때 내신 대비에 있었던 아이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 안 쓰고 얘가 뭐라고 썼냐면 기타 의견에 원장님이 이쁘시다라고 썼어요. 얘는 그래놓고 자기 이름을 썼어요. 저보라고 쓴 거죠. 제가 본다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추팝춥스를 그 자리에서 줬어요. 자, 첫째, 기분이 좋아서 줬느냐? 맞습니다. 제가 40대예요, 어머니. 40대인데 이쁘다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남자아이가 중1짜리 남자애가 원장님이 이쁘시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기분이다 먹어 춥춥스 이랬더니 얘도 기분이 좋고 저도 좋고 그래서 먹었어요. 저는 아부가 능력이라 생각해요.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근데 공부를 되게 잘하느냐? 되게 잘하지 않아요. 떠들어요. 엄청 떠들어요. 그래서 학교에선 분명히 선생님한테 많이 혼낼 거예요. 근데 저는 얘가 되게 잘 클 거라는 걸 알아요. 누구는 아부를 되게 못해요. 여기 어머니들 중에는 그게 못하는 아이가 있는 어머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교육으로 키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가 이걸 써서 제가 아이들 듣는 앞에서 어머 땡땡이가 이렇게 말을 썼네. 가서 먹어.
그랬더니 딴 애가 나도 그 말 할 걸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우와 원장님 아빠도 원장님 최고로 이뻐요. 어떤 애가 따라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라는 듯이 너도 가서 먹어. 2층 가서 3층에서 수업할 때였어요. 2층 가서 추밥춥스 먹고 와. 가져와. 그래서 보는 앞에서 먹게 했어요. 원래 저 보는 앞에서 먹게 못 하거든요. 왜냐면 더러워져서 못 먹게요. 나가서 먹고 오라 그래요. 먹게 했어요. 보란 듯이. 왜냐면 보고 따라하라고. 왜냐면 학원은 그냥 이 학원이 싫으면 저 학원 다녀도 되는데 학교는 사회생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라 그랬어요. 제가 아직은 우리 애들한테 말 안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아이들한테도 이런 설명의 자리를 특강 아이들 불러놓고 할 거라 그랬잖아요. 특강 때 엄마와 아이가 함께 모여서 하는 이런 자리 2월이나 1월에 한번 저 마련할 거예요. 특강하는 날이 월수면 금요일, 화목이면 화목, 금요일 하루 잡고 할 거거든요. 특강하는 아이들은 그냥 매일 와요. 그래서 금요일 하루 잡고 이런 시간을 마련할 텐데 그때 할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한테 인사 잘해라. 되게 당연한 소리죠. 인사 잘해라와 하나 더 선생님 이름 붙여드려라. 예를 들어 선생님 이름이 김은지 선생님이다 하면 김은지 선생님 하고 부르는 거랑 그냥 선생님 하고 부르는 거랑 진짜 달라요. 아이도 예예예 이렇게 부르는 거랑 아이 이름을 누구야? 예를 들어 뭐 정찬아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랑 예 부르는 거랑 아이 다르거든요. 애가 저를 좋아하게 되는 그 마음이 달라요. 예예예 숙제 좀 펴봐 랑 뭐 홍박아 숙제 좀 펴봐 이거랑 달라요. 중학교 가면 과목의 선생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는 특별한 아이가 정말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랑 달라요.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가 다 특별한데요. 중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물리쌤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김은지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 이 아이가 특별해지고 얘 이름을 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라는 이런 자잘한 얘기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예정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네,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이 PPT 한 장을 너무 오래 얘기했네요. 뭐 이렇다는 걸 제가 합니다. 중학생이 되면 뭐가 달라져요? 초등학교 40분에서 중학교 45분이 달라지는 거고 과목을 배우는 시기가 학교마다 다른데 뭐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원점수, 성취도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서 많이 달라집니다. 자,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공부 지필평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행평가가 중요합니다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A 학생과 B 학생을 보겠습니다. 자, 지필평가에서 얘 100점이에요. 이 B 학생은 일부러 좀 이렇게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78점과 95점을 받았어요. 네, 중간고사 78점, 기말고사 95점. 얘는 지필평가를 다 100점 맞았어요. 우리 어릴 때는 야 시험만 잘 보면 돼. 뭐 이런 독후감 쓰기나 시 쓰기 이런 거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거야. 혹시나 그런 얘기를 듣고 어머니들이 크셨다면 뭐 음악미술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저는 조금은 듣기도 했거든요. 너무 라떼는이죠. 요즘은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시대라는 걸 혹시나 어머니들 그런 생각이 있으실까봐 보여드리는 겁니다. 독후감 쓰기, 시 쓰기, 소위 수행평가를 잘한 이 B 친구와 얘는 진짜 저 때, 라떼는 시절에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가 봐요. 이거는 너무 대충 있어요. 지필평가만 잘하고. 합계를 냈더니 얘는 88.6. 얘는 B 받은 학생이고요. 얘는 수행평가를 진짜 열심히 한 학생입니다. 얘 보세요. 네. 성취도 이렇게 됐는데 얘가 A 받았네요. 얘는 B를 받고. 지필평가는 이 B 학생이 좀 떨어졌어요. 그쵸? 얘는 둘 다 100점이었는데 얘를 대충 하다 보니 결론은 얘는 B를 받게 됐네요. 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특목고 못 갑니다. 네. 가기 힘들 거예요. 얘는 특목고 갈 수 있어요. 턱걸이로 어쨌든 A를 받았으니까. A와 B는 이렇게 무서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특목고를 생각하고 있다면 수행평가 대충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과목이 많아졌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요만큼밖에 안 하던 과목이 중학교 때는 과목 수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해야 될 게 많아지고 챙겨야 될 게 많아지고 고등학교는 말할 필요 없이 더 많아집니다.
알림장이 없어요. 시험 때 OMR 카드를 사용해요. 이런 게 크게 달라지는 점이죠.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이거는 어머니들 설명회를 꾸준히 다니시면 이게 한 번에 들어서는 바로 이해가 되진 않아요. 나는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괜찮아요. 꾸준히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올해 중1이 되는 아이들부터 교육 개정이 적용이 되고 많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어떤 것이 바뀌느냐? 일단 미디어 내용이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정보 관련 수업도 들어가고 교과 과정이 많이 바뀌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오시던데 교과 과정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배우던 걸 배우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창의적 체험활동, 이거를 보통 아이들이 창체라고 얘기하는데 기존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하고 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율자치활동이 자율활동, 자치활동 그냥 그동안에 하던 게 조금 많아지고 복잡해지긴 하는데요. 학교 가면 다 따라올 내용들입니다. 동아리 활동 해야죠. 근데 동아리 활동도요. 전략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이제 제가 부모 마음이 돼서 욕심을 낸다면 영자신문 동아리 막 이런 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그쵸? 근데 내 마음과 아이들 마음이 달라서 큰 문제긴 한데요. 관현악 동아리 도움될까요? 중고등학교는 별로지 않을까요? 그럼 별로인 엄마한테는 추천하십시오. 관현악 동아리 들게 하라고. 아니 우리 아이는 이제 영문학, 그러니까 어차피 외고를 가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야 영자신문, 그러니까 영자 어쩌고 뭐 영어 동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뭐 원서 어쩌고 동아리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학교마다. 학교가 크면 동아리가 더 많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고. 학교 학생 수가 많다면 우리 학교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 뭐 꼭 불평할 일은 아닙니다. 학생 수가 많다는 건 선생님이 케어 못 해주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동아리도 그런 많다는 얘기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모든 면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좋은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거는 찬찬히 읽어보시면 다 있는 부분이라 네, 찾을 수 있는 거고요.